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내일이면 5월이네요. 네, 5월은 뭐 여러 가지 뜻깊은 날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5월은 감사의 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5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스크와 머리에 보자기인가요? 천을 둘러쓰고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진이죠? 네, 이번에 황사하고 미세먼지로 극심한 한 주였는데요. 요 광화문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와 모자로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그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광객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왔는데 깨끗한 하늘하고 밝은 공기를 좀 선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보니까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 그 계절인데 그때 또 마침 또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와서 이 호흡기 계통에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가서 아프다고 병원에 갔더니 뭐 알레르기성 비염, 뭐 급성 축농증 이런 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안 좋은 날씨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집에 계실 때도 공기가 깨끗하다고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뭐 청정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계속 물을 자주 마셔준다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공기청정기도 실내에서 많은 수요가 늘어나서 그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당국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황사가 평소에 7, 8배가 넘는다는 기상청의 예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런 날에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또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분들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 거죠? 예, 뭐 흔한 광경은 아닌데요. 이제 또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누리당 당선인 워크숍이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선에 참패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152석을 차지해서 과반을 얻었다면서 막 환호성을 치는 그런 당선인 워크숍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122석으로 상당히 참패를 기록했죠. 그래서 거의 당선인 워크숍이 자아 비판, 서로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등 7명을 제외한 당선인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도부로서 이제 책임이 가장 큰 자기부터 진심을 담아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비공개 토론이 진행된 그 후부터는 친박 대 비박 간에 서로 내탓 공방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바로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비박계 당선자들이 이제 친박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고성이 오갔는데 이종구 당선인 같은 경우는 초이노믹스 실패와 진박 마케팅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심판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중심에는 최경환 의원이 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삼보일배를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행동을 하지 않아. 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친박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친박계 김태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책임은 상향식 공천에 실패한 김무성 전 대표한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당연하겠죠.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4시간 30분에 걸친 워크숍이 끝난 뒤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제 친박, 비박은 없다. 국민을 중심으로 나가자는 결론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게요. 여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리고 있네요. 누구한테 하트를 날리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두 손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네, 이렇게 하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런 손아트가 나올 정도의 뭐 인물이면 뭐 유명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데 얘도 뭐 더민주 김종인 대표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뭐 케이크 이게 하나 있죠. 그래서 네, 여기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형도 같이 올라와 있네요. 네, 뭐 트윙녀 손녀 팬이라는 여성 팬들이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장을 입은 그 김종인 대표가 이제 목도리를 두르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낚시 보면은 이제 고래를 이제 잡고 있는 건데요. 같이 온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총선 승리 축하드립니다. 경제 민주화도 함께해요. 그래서 뭐 그 당 관계자는 이제 뭐 경제 민주화라는 고래도 낚아줍사 하는 뜻으로 이런 뭐 케이크를 보냈다고 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김 대표도 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뭐 고령의 나이임에도 센스 있게 손아트를 날리면서 감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5일에는 4.13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기도 했던데 좋아할 때만은 아니죠. 뭐 호남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지도부하고 중진들을 떼고 데리고 호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가서 이제 가장 크게 뭐 말한 것은 이제 뭐 이제 더 민주가 수권 정당으로 이제 황고탈퇴하고 광주 경제 살리게 당력을 모으겠다고 이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가 호남을 지지를 이제 얻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발언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호남의 지지 없이는 이제 이 당의 비상 상황을 해체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발언 중에서 그 계파 문제 해소를 뭐 여러 차례만 세 차례 정도 언급했다고 그래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책임론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문 전 대표하고 이제 친문 진영을 이제 의식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최근 합의 추대론 등을 둘러싸고 이제 문 전 대표하고 이제 마찰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영향에서 이 계파 문제 해소가 중요하게 뭐 이슈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얘기도 오갔는데 뭐 한편에서는 이제 광주지방의원 간담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간이 한 40분 정도로 잡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이제 아니 어떻게 40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네. 있겠냐 하면서 이제 결국은 전원이 불참하고 이제 구의원들만 참석을 해서 진행되는 그런 파행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김종인 대표는 5.18 민주묘지 참배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내 일당이 됐으니 일단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 이제 내년 대선까지 다음 지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는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까지 봤으니까 국민의당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네. 역시나 당선인 워크숍을 했습니다. 손을 꽉 움켜잡고 다소 밝은 표정들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두 공동 대표 사이에 박지원 뭐 당선인과 김성시 당선인이 있죠. 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박지원 당선인이 이게 원내대표로 추대를 됐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김성식 당선인이 정책위 의장으로 함께 이제 합의 추대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신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원내대표를 3번이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내대표를 2010년에 민주당에서 했고요. 2012년에 민주통합당에서 해서 이번에 3번째 원내대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라는 위치가 당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 대표보다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3당이 됐잖아요. 네. 그 3당이면 그 제1당, 2당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그 교섭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로 박지원 대표가 됐는데 뭐 워낙에 분은 뭐 국회의원도 뭐 다선이지만 뭐 김대중 정권 때는 뭐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 외 여러 요직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유승용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연임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정치력을 뭐 신의 경제 이뤘다고 하면서 뭐 바로 합의 추대에서 박수로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번 원내대표 합의 추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이제 뭐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 제일 이제 약간 쉽지 않게 생각할 게 새누리당이나 더민주가 아마 쉽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쪽에 아직은 원내대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 국민의당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이제 교섭을 할 때 이분의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연륜이나 경력으로 볼 때 녹록지 않은 상태죠.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당도 그걸 노력했죠. 그래서 지금 다른 당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상력을 중점에 뒀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군요. 예, 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당과 각만 세울 수도 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도 안 되는 고난도의 원내 협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으로 가닥을 잡은 이 두 당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골프 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사진에서도 골프채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왼손으로 채를 잡고 있어요. 네, 뭐 유명하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장면이냐면 하노버에 이제 메르켈 총리 뒤에 좀 보이고 있는데 살짝 네. 보이는데 메르켈 총리 초청으로 하노버에 그 한 박람회장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독일의 한 그 주요 업체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그 골프채를 만들어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용을 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역시 표정을 보니까 아주 진지한데요. 골프광답게 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세 이 정도면 좋은 거죠? 골프 좀 치시나요? 저 골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골프는 안 치고 취재는 많이 다녀봤는데 네. 아주 자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요 밑에 잘 안 보이시면 여기 밑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이제 Yes, we can. Yes, we can. 예. 그게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2008년도 오바마 대선 때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 Yes, we can이. 그래서 이제 근데 좀 뭐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좀 이렇게 이거 너무 좀 진부하지 않냐 했다고 해요. 근데 옆에 마침 미셸 오바마가 옆에 있어서 그 참모가 미셸 오바마한테 이제 의견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미셸 오바마가 좋다고 이거 해서 이제 오바마를 좀 설득해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 사견이지만 그 Yes, we can 어때 하고 물어봤을 때 미셸 오바마 이랬을 것 같아요. Yes, we can.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골프 광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 떨어질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영국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만날 때도 라운딩을 또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정상의 라운딩인 만큼 그 승부가 궁금하지 않나요? 누가 이겼나요? 예, 근데 그것은 뭐 비공개입니다. 왜 아, 그러냐면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하고 이제 라운딩을 했을 때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의 그 스코어는 기밀 문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농담이겠죠. 근데 또 마침 이 라운딩을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가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 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알려진 거로는 이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이제 탈퇴하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반대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알고 계신가요? 그 사업가들이 골프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가들이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골프장에서는 사업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는 골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오바마 대통령도 그러한 법칙을 이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0여일 이상 휴가를 즐길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골프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골프 실력은 라운드당 평균 88타에서 89타 정도 치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선 마크가 새겨져 있는 머리띠를 하고 있고 또 눈에도 방사선 마크가 있어요. 렌즈를 꼈나요? 이거 어떤 사진인 거죠? 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상 최악의 그 사고였죠. 그래서 뭐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30주년을 맞아서 그 벨라루스 수도에서 지금 그 환경 운동가가 이렇게 핵 원자력 발전소 표시를 하고 눈에도 그러한 그 렌즈를 끼고 그거에 대한 뭐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같은 집회가 열리기는 했었는데요. 왜 벨라루스에서 이런 게 했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 체르노빌 그때 가장 피해를 입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다음에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하긴 뭐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옛날에 뭐 구소련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자로 폭발로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전 그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급하게 처리를 하느라고 원전을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막았는데
지금 그게 약간 새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보수 공사가 다시 한번 더 씌우는 작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그 당시 소련 그 당국은 36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근처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많은 피해를 뭐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뭐 몇 시간 동안 소방대원들이 들어가도 화재를 잡을 수 없어서 근데 이게 방사능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 터질 때도 문제지만 나중에 그 낙진들이 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당시에 서유럽, 동유럽, 심지어는 미국까지 그 낙진이 날아가서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네,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비교를 해본다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 때 핵 그 누출 정도랑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뭐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수치적으로만 한 400배 정도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400배요? 예. 그 방사능이 뭐 터지게 된 경우는 뭐 이제 우라늄, 플루토늄, 뭐 세슘 뭐 이런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한 10톤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의 한 75%를 그 바람을 타고 낙진이 날아가고 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이게 얼마나 피해 규모가 있었냐는 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 3개 피해국에서 이제 그 정부가 주도하는 체르노빌 포럼 보고서에는 사망자 수가 56명이고 한 4,000명이 이후 이제 방사능 피폭으로 해서 암으로 사망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러시아도 포함돼 있어서 이게 약간 축소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2006년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제 그 자체 보고서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 3개국에서만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네. 또 향후는 한 9만 3천 명의 피폭자가 결국 이제 암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 30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는 추모식과 항의 행진이 열렸습니다. 체르노빌 인근 마을에서는 사고 발생한 시간에 맞춰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고 추모객들은 기념광장에 꽃을 놓으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는 이 보기만 해도 참 오싹해지는 사진입니다. 맹수 호랑이랑 여성이 같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얼핏 보면 인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실- 호랑이죠? 예, 진짜 호랑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상징인 호랑이기도 한데 이렇게 어떻게 온순해져서 지금 사람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태국의 한 사원인데 이 사원이 뭐로 유명하냐면 그 호랑이들로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근데 호랑이들이 이렇게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승려들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직원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관광객이겠죠. 이제 이게 공짜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가까이 사진 찍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만 원.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서 한 23만 원 주고 이렇게 잠깐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새끼 호랑이가 있어요. 새끼 호랑이한테 이렇게 젖병으로 좀 물려주고 이렇게 약간 쓰다듬어주고 이런 거는 한 16만 원. 한 번 쓰다듬고 젖병 16만, 우유 17만. 올려주는데 예, 예. 16만 원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현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좀 큰 액수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아주 색다른 경험이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호랑이인데 뭐 실질적으로 호랑이에 대한 대접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호랑이가 야생의 동물인데 이 야생의 동물을 이렇게 길들이려면 엄청난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훈련이나 이렇게 돼서 사육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호랑이들이 매우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하루 종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한 3-4시간 정도 이렇게 하루에 나와 있는데 그 외 시간에는 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 콘크리트 안에 그냥 갇혀서 한 20시간은 그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니까 당연히 뭐 먹는 거라든가 뭐 물 같은 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태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이런 학대와 어떤 밀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맨 처음에는 4마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번식을 해서 600마리 넘게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147마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나머지 호랑이들은 어디로 갔냐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에 CCTV를 조사해 보니까 그 밤에 그 암컷 호랑이 3마리가 밀반출되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좋은 데로 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나 나쁜 데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제 멸종 위기종인 호랑이. 처음에는 야생 호랑이 보호 목적에서 시작된 이 호랑이 사원이 지금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분위기로 변모된 현실이 그저 씁쓸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진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안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정부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